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시장이 강한 반등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했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정말 지난주 정말 급락을 했죠. 알테오젠 비롯해서 펩트론, 리가캠바이오 정말 이제 주도주군들이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고 뭐 루머까지 양산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측면에서 반등이 거세게 나오는 흐름들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바이오 업종이 끝났다, 이제 뭐 약세로 간다, 이런 관점은 아니죠. 제가 지난주 뭐 보수적인 관점을 들었을 때는 일부 대장주군들의 좀 과열된 어떤 움직임들, 또 일부 메이저 수급들의 또 차익 실현 어떤 흐름들을 좀 감지하면서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뭐 그다지 그렇게 이제 과열되지 않았던 종목들도 우르르 같이 좀 빠졌죠. 그래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어떤 시점이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뭐 과거랑 다르게 바이오 업종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발생했고, 또 이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바이오 업종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바이오가 이제 뭐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충분히 이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쪽들은 다시 또 접근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또 강한 바닥 확인과 함께 추세적인 전환까지는 조금 더 확인들이 필요하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다지고 있는 어떤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골라내야 될 2차전지 종목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는 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3%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좀 더 늘어났으면 좋았는데요. 거래대금은 코스닥이 6.7조였어요. 코스피는 12조니까 코스피가 꽤나 이제 거래대금이 평소보다는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가상자산의 뭐 수급을 엄청 많이 뺏겼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크게 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바이오 업종의 이제 주요 상승 흐름을 저는 이제 반등이라고 좀 표현했던 거는 이런 부분하고 좀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종목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저가적인 어떤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나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3%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결국 이제 코스피를 주도했고, 또 이제 2차전지 주요 종목들 LG엔솔부터 해가지고 3% 상승하면서 결국은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꽤나 좀 터지는 흐름이었고요. 삼성전자가 거의 2조가 터졌으니 오늘 10조를 넘기는 건 당연했고, 또 SK하이닉스 비롯해가지고 이제 주요 그 시총상위 종목들 거래대금도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조선, 또 트럼프 그 정책에 이제 아주 부합되면서도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주요 산업의 대표주들이 현대로템,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와 함께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매우 좋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13% 급등하면서 7,500억의 거래대금이 터졌고, 루닛이 4천억이 터졌습니다. 22% 상승,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또 유한여행도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2,50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뭐 거래가 엄청 터진 건 아닌데요. 거래대금 순위로는 10위권에 들어왔네요. 그만큼 주식시장 내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감소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에도 거래대금의 상위를 차지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어요. 사실 그 모멘텀적으로 이제 내년에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있고요. 또 이제 로열티가 들어오는 어떤 구조, 또 마일스톤이 또 내년도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이렇게 깊게 나오게 된다면 다른 바이오주들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저가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 제가 지금 관심을 크게 둘 수 있는 그럴 만한 종목들을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정말 그 확실한 이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이제 확보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생물보안법 트럼프 정책에 뭐 가장 부합되고 가장 이제 우호적인 어떤 국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간 단위의 어떤 매출과 이익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가시성이 높은 거죠. 26년쯤 되면 6조 원 가까운 매출과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을 이제 낼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거의 뭐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CDMO 사업이 이제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수주 실적 자체가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이제 120억 불이거든요. 한 15조 정도. 그리고 지금 수주받은 제품들이 이제 상업화에 성공할 시 한 27조, 26, 7조 정도 되는 어떤 수주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예측한 어떤 수준이 달성되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당선과 함께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주가 조정이 중기이평선 121선까지 내려왔던 것은 매우 메리트적인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론이죠. 셀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평선을 최근에 좀 이탈은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그 진펜털에 대한 매출이 확인이 안 된 게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수급을 붙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이제 주가 조정이 있을 시 지수 조정이 있을 경우 이렇게 또 3일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개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그 사측의 이제 자사주 내지는 기관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셀트론의 어떤 주가 최근의 조정은 아주 그 중장기적으로는 메리트 높은 어떤 가격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 기업들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론 같은 기업은 우리가 전체 지수 또 업종의 어떤 흐름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담아간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의 방향이 명확히 나오고 있는 신약 이제 주죠. 그래서 아예 뭐 스스로 직판을 하기 때문에 온기 매출로 다 잡히고 최근에 이제 중기 이평선 다 깨고 내려왔던 거는 굉장한 메리트적인 측면이 있고요. 오늘 5.7% 상승으로 10만 원권 회복하는 흐름과 함께 상승의 추세를 그대로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확실히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또 이제 유한양행이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향후에 이제 우호적인 어떤 방향성을 실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덩치 있는 기업들이죠. 시총이 이제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뭐 시총이 이제 7.9조니까 8조 정도, 또 유한양행도 9.4조니까 10조 가까운, 그리고 셀트리온은 시총이 지금 38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8조입니다.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도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1선까지 내려온 어떤 조정 흐름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쪽이 미용 쪽이죠. 미용 쪽의 대장은 저는 두 종목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의 흐름이 최근에 60일선을 깨긴 했지만 121선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강한 저가 수급이 붙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가격권의 어떤 주요 종목이고 전체 지수 업종이 흔들릴 때 꿋꿋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또 APR 같은 경우는 사실 중기 이평선 이렇게 깨고 내려왔는데요. 최근에 업종이 조정받는 가운데서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종과 지수랑은 좀 별개로 움직이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세게 붙으면서 외국인과 함께 밀어 올리고 있는 흐름, 21선을 일단 돌파하면요 아주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연결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7종목 정도 이번에 업종의 이제 조정 시 우리가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쪽이다. 제가 이제 주말 상간에도 팬딩 통해서도 그 분석을 해드린 부분인데요. 미국의 이제 바이오 이제 업종 지수죠. 네.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도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다시 또 이제 급반등한 흐름으로 장기 평선 회복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도 급락하는 패턴에서 이제 빠르게 돌렸잖아요, V자로.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의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패턴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또 바이오텍 이제 ETF죠. XBI 이제 ETF 지수도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급반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를 이제 하락으로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메이저가 일부 이익 실현하긴 했지만 추세를 완전 꺼트리는, 추세를 이제 하락으로 가는 그런 패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의 주가 흐르면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도 있었지만 그런 대장주군들의 어떤 약세 흐름 속에서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의 또 낙폭과도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적극적으로 이제 회사가 방어를 했어요.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이제 최근에 지난주 뭐 알테오젠이 굉장히 좀 이슈가 컸죠. 예. 야, 소송? 근데 소송은 사실 그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할로자임 입장에서도 이제 승리한다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걸어버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머크가 이런 것들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알테오젠과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요 SC 제형 변경을 통해서 그 차후에 이제 특허가 풀리는 시점에서 이제 커버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허 분석을 잘 했겠죠. 그리고 이제 머크의 어떤 그 요청을 통해 가지고 여러 어떤 이제 특허 출원 등록을 계속 하고 있고,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국가에서도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크도 이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할로자임이 발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머크도 이제 키트로다 SC의 성공을 위해서 조금의 리스크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 없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발표, 홈페이지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그래도 좀 안정된 어떤 분위기, 흐름들을 좀 가져오게 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바이오 업종의 큰 어떤 폭의 조정과 이런 것들은 다소간에 이제 최근에 좀 일부 종목들에 좀 과열됐던 어떤 움직임들과 또 큰 손들의 일부 이탈 속에서 벌어진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추세적인 부분은 다시 또 흐름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일단 지난주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들었는데요. 다시 또 상승 추세의 어떤 회복들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계속 보면서 제가 일부 종목들과 이런 것들은 또 체크를 해드리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바닥 탈출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LG 엔솔 같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2차전지 시총 1위 종목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2차전지를 그 전기차에만 공급하지 않고 이게 스페이스X 우주항공 쪽으로도 공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흘러나왔죠.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다른 2차전지 셀 기업 비해서는 장기 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에 좀 동조되는 흐름으로 낙폭이 좀 과대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고체 쪽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바닥 탈출의 흐름들, ESS 쪽에서는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기업이 장기평선 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탄탄한 실적과 ESS의 어떤 방향성, 성장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올라오니까요.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낙폭 과대했던 게 바로 이제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급락했는데요. 지난주 지수가 좀 흔들흔들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지수에 의해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금세 이제 또 회복되면서 다시 또 추세적인 복귀를 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뭐 펩트론도 이제 오늘 반등을 하긴 했는데 반등이 조금 약했죠. 거래 터진 이런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 사실 이제 매물화되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조금 그 매물 소화 과정들이 필요하다든지 좀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 좀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오늘 흐름을 보면요. 최악의 흐름으로 가는 모습들이 전개되지는 않고 있고 미국 시장의 흐름도 견조한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게 막 저는 여기 약간 좀 과열된 측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과 함께 이런 측면에서 가상자산도 좀 과열되는 측면이었는데요. 식혀가면서 움직여가는, 상승해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4로 높은 수준을 다소간에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에 우호적인 건 아닌데 국내 증시에도 일단은 단기 낙폭에 따른 반발의 어떤 심리, 또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우호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투자의 전략의 비중을 매우 크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테슬라의 상승 흐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띠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최고의 어떤 종목은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원전 관련해서 SMR 관련해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같은 기업들도 아주 우수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같이 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미국 이제 가상자산 1등 거래소, 요 기업도 우상향의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AI 이제 그 실적이 점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 이제 서비스나우라든지 이런 기업들, 고데디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상승도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내 증시 한정된 투자를 하는 거는 이 많은 기회를 좀 날리는 측면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AI 트렌드 자체, 기술 트렌드 자체는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AI 트렌드는 앞으로 뭐 10년 아마 끄떡없이 시장의 주류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상승은 서막에 불과하죠. 엔비디아는 인프라를 까는 기업이고 그 인프라 위에서 이제 많은 서비스와 이제 비즈니스를 해나갈 기업들, 데이터를 쥐고 있거나 플랫폼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 AI를 통한 어떤 매출 증가, 이익의 증가를 낳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면 시장에서는 엄청난 폭발적인 어떤 흐름들이 전개될 겁니다. 대표적인 또 기업이 이제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다. 그래서 한국 주식들만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주말 상간에도 이제 밴딩에서 얘기했지만 그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라는 거는 그냥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내 생각의 그 이제 틀을 바꾸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가상 화폐를 기존의 경제학의 논리라든지 이런 그런 기존의 이제 파이낸스적인 어떤 사고관으로는 그 이해를 하거나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틀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앞으로의 어떤 세상과 앞으로의 어떤 투자의 시장에서 성과를 내거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의 이제 그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풀어나가는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국내 주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정을 한 겁니다. 결국은 국내 주식만으로 투자하지 않고 국내 주식의 비중들을 낮추고 이제 해외 글로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글로벌 투자와 이제 가상화폐도 이제 같이 이제 한 자산의 축으로 이제 활용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종목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시대의 흐름에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어떤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런 큰 변화의 굴곡에서 그 흐름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이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AI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제 트럼프 당선과 함께 이제 뭐 수혜로 주목됐던 그런 종목들이 급하게 좀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숨고르기나 이런 식이 나오면 우리가 또 접근해 볼 수 있고요. 뭐 너무 급등한 것들을 뭐 바로 이제 따라잡겠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크겠죠. 제가 이제 꾸준히 커버드리고 있는 뭐 유튜브 멤버십에서도 이제 글로벌 리포터로 꾸준히 커버드리고 있었던 조비 에베이션 같은 경우도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UAM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우호적인 시각들 또 규제를 완화시키고 풀려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UAM 산업도 뭐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 기대감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는 나눔인사이트 주주 스터디 모임 요 공간에서도 앞으로 이제 미국 주식들에 대한 스터디를 이제 상당히 많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전망이 있고 어떤 일정들을 가지고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해외 자료이기 때문에 뭐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다 해외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면밀한 어떤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또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그 자금 조달을 크게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지 쓰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바닥을 다지고 또 정배열로 올라서기 시작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스터디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눔인사이트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으면 하는 그런 종목들은 여기 사이트 맨 하단 쪽에 보시면 주주클럽 제안하기라는 요 클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제안을 해주시면 참고를 해가지고 주주 스터디 이제 스터디 클럽 운영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도 우리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한국 기업에 국한두지 말고 글로벌에서 우리가 CDMO 쪽에서 글로벌에서 1등 기업을 이제 투자하자 하면 이제 삼성바이오든 론자든 뭐 베링거 인겔하임이든 이제 그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AI도 마찬가지로 국내 AI 기업 뭐 해외 AI 기업 따로 떼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대 모아놓고 가장 우위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UAM 산업에서 뭐 1, 2등 기업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그 기업을 투자하면 되는 거고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미국 기업 구분 짓기보다는 글로벌 투자를 하자. 이런 쪽으로 전략을 가지기로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들도 지속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래도 반등 나오고 또 우호적인 흐름들이 전개되면서 괜찮았는데요. 이 흐름이 또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낙폭이 과대했던 유망한 아주 유망한 바이오주 7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체킹을 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봤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네요. 다들 퇴근길 조심히 가시고 신박산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